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다 수학책이네. 그치? 수학은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그치?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내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사실 매일학습 얼마 전에 올린 거 되게 반응이 좋고,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래 수학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나도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약간 수학은 멀리까지 안 나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떤 거를 하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어떻게 아이들이 풀고, 그리고 뭐 핵심적으로 어떤 거를 준비하면 이후에 숙포자가 안 되고 쭉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좀 찾아봤거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수학 잘한다는 친구들 있잖아. 그래서 그 전교 1등도 있고, 전국 1등도 있더라. 좀 신기하더라. 전교 1등은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국 1등 수학의 비밀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쭉 찾아봤어. EBS에서도 많이 했었고, 개인 채널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거든. 사실은 약간 그런 거야.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 좀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면 아이가 중고등학교 스스로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방법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 그 영재교를 다니는 친구거든? 이 친구가 올려놓은, 이거 봐봐. 보일까? 이거 노트 필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노트, 이게 무슨 책 같아. 근데 이거 있잖아. 이런 개념 노트라든지 정리 노트를 잘 요약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딱 그 한 권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 진짜 정리 잘하는. 근데 이런 연습을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간다고 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결국은 이런 정리하는 능력이 이제 탁월한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수학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초등학교를 뭐 이제 아이들 거를 봐주고 있지만 초등학생이더라도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거든. 그래서 난이도가 다른 거잖아, 사실. 그래서 수학은 약간 이런 거야. 처음에는 개념을 익힌다는 게 공통이었어.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컨텐츠 중에 딱 핵심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개념 익히기, 그 다음에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 유형, 뭐 유형 다루는 거 있잖아. 많은 유형을 풀어보는 거. 혹자는 많이 풀어볼 필요 없다, 몇 개를 확실하게 알면 좋다 하지만 기본적인 대세는 굉장히 많은 유형을 다뤄보는 건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였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문제지 왜 풀 때 뭐 1회독, 2회독 들어봤어? 그렇게 막 10회도 뭐 교과서를 10번도 봤다, 뭐 아니면은 문제집을 뭐 3회독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수학책 문제집 있잖아. 요거 한 권을 예를 들어서 3번 푼다는 거야. 3회독 하면. 대단하다. 그게 3권을 푸는 것과 3회독은 다른 거잖아. 풀고 나서 틀린 거를 다시 풀고, 전체 푸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틀리면 다음에 또 풀고 이런 식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문제집을 이제 최소 이제 3회독을 하라는 건데, 초등학생 아이에게 사실은 1, 2학년 때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3학년부터 내가 이번에 3회독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문제집에 틀린 문제를 꼭 다시 풀리는 걸 계획하고 있거든. 그래서 문제집을 그렇게 일단은 3회독 하는 거가 있었고, 여기 이제 얘기에는 이게 있어. 그 대치동에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출신의 그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 특히 이제 수학 가지고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 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야. 개념 정리를 일단 확실하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에 모두 다 있어. 그리고 요즘에 그 대치동 캐슬 유튜버를 보면 이제 대치동의 학원 그 강사이신데, 백지개는 노트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강의도 짧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봤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개념 정리 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거든. 그게 자기 식대로 만들어 두는 거거든.
그래서 요약본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개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야. 사실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 이렇게 백지에다가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겠어. 그치. 당연히 원리를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할 때는 도출 과정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그 잘하게 하는 방법 같은데 많이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초등학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수학은 논리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력 수학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사고를 증진시켜주는 거잖아. 그래서 도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그 개념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 이거 중고등학교는 사실은 스스로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중학교도 사실 어렵다고 해. 근데 초등학교가 무슨 개념 스스로 어떻게 정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먼저는 아까 도출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지금 학부모들도 우리 되게 많은데 그 나이 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것보다 이런 책도 좀 추천해주고 싶어. 우리 애들이 요거 1학년부터 2학년 때 본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책 많이 읽혔던 것 같아.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아. 그치. 이렇게 생긴 신동방. 요게 있잖아. 하나의 그 뭐 연산도 있지만 이제 각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구나. 이렇게. 우리도 이거 많이 갖고 있거든? 근데 이게 처음 수학을 접할 때 스토리로 접하는 거야. 스토리텔링 우리 했지만 그러면 그게 왜 나왔는지를 알잖아. 그래서 도형이 뭐지 했을 때 예를 들어 도형의 이야기들을 듣는다거나 연산을 그럼 왜 해야 되지? 높은 자릿수, 뭐 세 자릿수 도형의 세 자릿수는 왜 해?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요런 책들 아니면 요거 메비우스띠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것도 도형이랑 측정에 관련되는 건데 뭐 요런 책들도 있고 또 뭐 이런 책 요거는 기본도 요건 조금 더 어려워. 다각형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수학자가 알려주는 거 요런 시리즈들이 있어. 그래서 요런 책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책도 나는 괜찮았는데 이 책은 뭐냐면 엄마가 묻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 뭐 1부터 얼마까지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지? 하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특히 그 말로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수학도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면 이해가 빠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주로 아마 이거 안 해보신 분들 어려워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실 거야. 동화책을 읽어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익숙해지면 시간이 걸리잖아. 하물며 이제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좀 재밌게 하면서 또 스토리화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공식이나 어떤 개념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해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지금 아이가 최근에 했던 건데 이건 학원에서 했던 거야. 근데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하는 건데 이걸 하거든. 이게 뭐냐면 그날 배운 거에 항상 갔다 와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야. 수학 일기거든. 일기 쓰듯이 하는데 수학 내용을 담는 거야. 말하자면 배운 지식 내용을 여기 이렇게 글로 정리해 보는 거. 나는 이게 개념 정리를 하기 전 앞단에 먼저 내용이 좀 인지되고 나오면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이거에서 또 내용을 추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게 좀 수월할 거라 생각해. 초등학생한테 갑자기 개념 정리를 백지 개념을 써보세요. 어떻게 써? 못 쓰거든. 그치. 근데 이런 스토리를 먼저 쓰기 시작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걸 쓰면서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3학년 이제 초반이라 사실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아까 이제 단계별로 문제집을 푼다고 했잖아. 그게 왜 나왔는지 사실 이해가 됐던 건데 일단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기본형 문제를 먼저 풀고 유형 문제 풀고 내 심화를 푸는 거잖아. 그래서 3학년 이제 요번에 1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 워낙 긴기가 사실 쉬웠잖아. 그래서 우리도 기본을 했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이제 유형별로 풀었고 마지막에 지금 최상위를 하고 있거든. 최상위 지금 1단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최상위 수학을 해보니까 그 이전의 수학책에 비해서 난이도가 당연히 좀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 최상위 수학이. 세 권을 딱 놓고 비교를 해봤거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거라도 요게 좀 더 디딤돌 응용보다 디딤돌 최상위가 더 낫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개념 정리야.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여기에 개념에 뭐 선분 반직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앞에 요게 이제 개념이거든.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책이 이제 1단원을 풀었잖아. 그러면 요 앞에 이 책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요 개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거를 정리를 해서 초등학교 거를 모아두고 4학년 갈 때도 다시 복습할 때 그 개념 노트만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다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잘라서 쓰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 복사를 했어. 그러니까 잘랐어도 될 것 같아. 그냥 잘랐으면 돼. 이거 뭐 다시 다 버리잖아. 그치, 버리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잘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 보여드리려고. 우리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되고. 아직 어리지 조금. 내가 봤을 때 3학년 한 2학기 정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1학기 거를 3학년 2학기 때쯤. 근데 요거 보면 이게 코넬 노트라는 거야. 코넬 노트는 코넬 대학에서 만든 건데 효과적으로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이야. 제일 위에는 주제를 써.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이 중요한 키워드를 쓰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본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약 내용을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코넬 노트라고 따로 팔기도 하는데 굳이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엄마가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은 사실 권하지 않는데 뭐 3학년이나 4학년 조금 이제 빠른 친구들은 3학년에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이가 이걸 바로 뭐 너 개념도 써 뭐 어떻게 써 못 쓰잖아. 그럼 엄마가 요거 같이 오려가지고 아까 이거를 여기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면서 여기에 주요한 키워드가 뭐였지 하고 이렇게 썼잖아. 이 페이지는 지금 내가 만든 거잖아. 그리고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한 10번 정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각이랑 이런 걸 배웠다 그러면 뭐 각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 하고 요거를 직접 써보는 거야. 요걸 보고 똑같이 요거를 여기다가 요 상태로 그대로 옮겨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거를 한 학기 하나씩 아니면 이제 1년에 하나 정도만 만들어 두면 그러면 뭐 4학년부터 시작한다 그래봐. 그러면 3개년 해가지고 만들고 그러면 3년치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그것만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집을 솔직히 다 버리는 데다가 그걸 나중에 다시 찾아서 보는 건 잘 안 되거든. 맞아. 그래서 오답 노트도 사실 쓰는 거잖아. 오답 노트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사실은 초등학교가 일단은 굉장히 많으시고 그 초등학교 자녀의 아이들은 또 중학생도 많더라고. 그래서 이 책을 4월 릴레이 이벤트로 사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달라고 했던 책이야. 왜냐면 지금 이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요거는 중고등학생이 보는 책이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보면 나도 한번 쭉 봤는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아까 뭐 영재고 친구들이나 뭐 다른 데서 올려놓은 개념 노트를 봤거든. 더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도쿄대에서 사실은 그 수학과를 나온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수학 쪽 전문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원리 개념 이런 게 나오는데 봐봐.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뭐 쭉 있어. 근데 아마 어려울 거야. 근데 우리가 기억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근데 이게 정확히 뭐였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러니까. 대강만 알지. 다 까먹었지. 그래서 맞아. 함수, 미분, 수열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래서 막 쭉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다가 그래도 초등학교의 개념에 이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요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게 이게 중고등학교긴 한데 완전 최상위를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한 6학년이면 볼 수도 있는 책이야. 근데 여기 보면 이거야. 삼각형이 이제 도형이 사실은 1학년 때도 가볍게는 다루지만 정식으로 제대로 나오는 거는 여기 이거 지금 3학년 거잖아. 이때부터 도형의 개념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거든. 1학년 때는 그냥 모양이 찌그러진 게 도형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각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도형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서 선행이라는 게 별건 아닌 거야. 여기 하면서 야 도형이 그래서 봐봐 뭐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에 이렇게 선을 그었던 제일 중심에 이건 뭐지? 뭐 내심이야. 그리고 삼각형 바깥쪽으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하면 여기가 외심이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수학은 단계별로 아래 단계를 모르면 윗 단계를 못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요거 수학사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아까 이거 문제지 초등학생은 붙여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중학생 정도부터는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보면서 옆에 써봐도 좋겠더라고.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좀 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로 그거의 예제 문제나 중요한 문제 같은 걸 옆에 해놓으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 책 욕심도 났고 이거를 이제 길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나중까지 쓰면 되겠다. 언제 중학생이 되니? 네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하고 고등학교까지도 쭉 이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 책. 뭐 문제집 같은 거는 그 학기에 쓰고 바로 버리지만 이런 책은 그냥 한 5, 6년 가지고 있는 책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소개해 드리면서 수학의 개념이 참 잡기가 참 어려운데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아이가 이번에 각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 이렇게 오픈돼서 이렇게 위에가 없어. 이건 도형이 맞나? 아니면 각은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는 것만 각인가? 우리 외곽 배웠는데 아직은 얘들 외곽 같은 거 안 배우거든. 내각만 치는데 밖에 그림을 쑥 그리더니 이거는 각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각의 정의를 진짜 정확하게 알고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 과정을 설명할 때도 진짜 쉽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이게 개념이 뭔가 정리가 안 되면 그 문제 유형은 익숙하지만 얘네들도 최상위 문제를 가면 약간 다르게 살짝 꼬아놨거든. 그거 어떻게 푸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개념 노트만 이렇게 딱 좀 잘 앞으로 만들어주면은 학습 습관 잡고 자기주도 학습하는 게 모든 그 엄마들의 꿈이잖아.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 일단은 만약에 1, 2학년이신 경우에는 너무 서둘러 할 필요 없고 1학년 때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긴 해. 한 2학년 정도에 우리도 이게 시작이 됐는데 2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일단 제목 이것도 똑같아. 코넬노트나 그거나 뭐 제목 쓰고 사실은 내용 쓰고 요약 쓰는 건데 아까 코넬노트처럼 키워드만 좀 앞에 꺼내서 애들이 어떻게 쓰는지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뽑아주면 좀 확실히 잘 쓰더라고. 뭘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 난 일기를 그렇게 연습시켰거든. 그냥 한글 일기.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뭐 했어? 하면 뭐뭐뭐뭐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쓰면 조금 수월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팁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중고등학교 엄마들 또 그리고 초등학교 막 6학년인데 선행 많이 나가 있는 분은 이 책 진짜 욕심 날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3년 뒤에도 쓰겠어요 하면서 갖고 싶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10분께 드리는데 댓글로 이렇게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댓글에다가 내 인생의 수학은 땡땡땡이었다. 내 인생의 수학, 어떡하지? 그래서 내 인생의 수학은 정말 내 인생을 망쳐놓은 뭐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의 수학만큼 뭐 그래도 재밌던 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왜 그런지랑 이유를 써주시면은 댓글 보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내용으로 써주신 분들께 10분 뽑아가지고 그 릴레이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가 되겠는데 요거 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이제 뭐 가끔 그 좋은 책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4월에 이렇게 특별 이벤트처럼 매주 소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 책이니까 열심히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